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속객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JPA에 의해서 영속성 컨텍스트로 관리되어지는 영속객체는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상태를 가져요. 엔티티 매니저의 다양한 메소드들, 우리가 썼던, 사용했던, 혹은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메소드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태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비용속 상태, 영속 상태, 준영속 상태, 삭제 상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들이 어떨 때 영속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이 엔티티 매니저의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고 종료되는 시점, 그 안에서, 트랜잭션 안에서 이 커스터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이 영속성 객체로 등록하기 전, 그러니까 퍼시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하기 전에 그런 일반적인 객체 상태를 비영속 상태라고 하고요. 이 비영속 상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바 객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영속 상태는 바로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상태겠죠. 그러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 안에는 1차 캐시가 있을 것이고요. 이 1차 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객체의 상태, 이걸 매니지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1차 캐시에 등록이 되는 방식은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퍼시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find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온 형태, 그럴 때 1차 캐시에 등록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관리되어지는 상태는 퍼시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아직 현재 저희가 배운 대로라면 find 메소드, 엔티티 매니저의 find 메소드를 통해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관리되어지는 상태, 요게 바로 영속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관리되어지는, 즉 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이 객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리무브를 하기도 하죠. 이 리무브의 의미는 뭡니까? 이후에 우리가 이 플러시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트랜잭션이 커밋이 됐을 때, 플러시 진행이 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통해서 삭제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럴 때를 리무브드 상태, 이 삭제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준영속 상태, 디태치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되는 객체들을 클리어하거나 클로즈해서 아예 전부 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객체만, 여기서 관리되어지는 특정 객체만 디태치해서 따로 뺀 형태가 바로 준영속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면 이 관리되어지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이 모든 객체들은 다 디태치드, 준영속 상태가 되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준영속 상태에 있는 객체들을 머지를 통해서 다시 영속 상태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준영속 상태가 됐다가 영속 상태가 됐다가 이렇게 이 메소드를 통해서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쿼리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보면, 이 해당 객체가 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되다가, 아니면 준영속 상태로 빠져서 관리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빠지는 그 형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 객체의 상태는, 라이프 사이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 객체들을 매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면서 이 각각의 상태들은 저희가 다시 짚어드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상태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이 플러시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의 코드는 저희가 앞서 1강에서 봤었던 그 코드 예제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명의 커스터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의 코드를 통해서 이 플러시가 됐을 때의 상태가 어떤지와 관련된 내용들과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새로운 커스터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운 커스터머를 하나 만드는데, 자, new 커스터머를 만들 건데요. 아이디가 000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커스터머, 자, 뭐 이름은 홍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바로 비영속 상태인 거죠. new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커스터머 객체를 제가 영속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엔티티 매니저에 EM이라고 했으니까, 자, EM 엔티티 매니저에 퍼시스트 하겠죠. 그리고 커스터머 객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커스터머 객체가 영속 상태가 되겠죠. 바로 매니지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특정 객체를 find 했다라고 하면 그 find한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 쿼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매니지드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플러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코드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퍼시스트가 됐을 때 실제로 이 퍼시스트가 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플러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플러시가 실행되는 시점은 엔티티 매니저의 플러시라는 메소드로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플러시가 호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JPQL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자, 이 플러시라고 하면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부러 이 커밋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시와 커밋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커밋을 하진 않았습니다. 커밋을 하진 않고 플러시만 했어요. 그러면 플러시가 되는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퍼시스트에 대한 이 인서트 쿼리가 나가게 돼요.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서트 쿼리가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커밋은 안 했습니다. 커밋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ID 0003인 객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플러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트랜잭션에서 이 부분을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주석 처리를 하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found customer 해서 여기서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JPQL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저희는 플러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어요, 사실은. 반영이 됐는데 저희 쪽 이 커스터머 이그잼이라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커밋이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커스터머 이그잼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베이스,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지금 보시는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이 H2 콘솔 프로그램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2 콘솔 프로그램도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JPA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데이터베이스와 플러시를 통해서 동기화를 맞추고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커밋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여기서 넣은 데이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랜잭션 커밋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H2 콘솔에서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커밋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커밋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커밋이 진행될 때는 플러시가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플러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서트가 수행이 되고 어디서도 확인이 돼요? 이 H2 콘솔에서도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플러시가 진행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쪽 커스터머 이그잼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JPQL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커스터머 ID 0003까지 넣었으니까 바꿔볼게요. 0004를 넣고요. 새로운 이 객체를 만들어서 퍼시스트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전체 커스터머 객체를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쿼리를 만들 거예요. JPQL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create quer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elect C from 나중에 이 JPQL과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customer.class 쿼리를 생성을 해서 리스트에다가 customers라고 해서 쿼리 get result list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전체 커스터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ustomers 그냥 toString을 통해서 전체
배열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들 다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퍼시스트 된 4번째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커밋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커밋 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 JPQL을 날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플러시가 진행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저희 프로그램 입장에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커스터머를 찍어보면 4개의 데이터가, 4개의 커스터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저희 쪽에서는 자, 밑에 이 내용을 보면 ID 0002, ID 0001, ID 0003, ID 0004까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리라는 커스터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리까지 모두 4명의 커스터머가 등록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이쪽 H2 콘솔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3명까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종 데이터베이스 커밋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create query에서 우리가 이 JPQL을 던질 때에는 뭐가 선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엔티티 매니저의 플러시가 선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플러시 된 상태와 트랜잭션이 커밋된 상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다만 저희가 플러시 됐다라는 것은 저희 쪽 입장에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플러시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실제로 트랜잭션 커밋을 다시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해보면 자, 저희 쪽에서 나오는 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저희 쪽에 나오는 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 실행을 해보면 동일하게 4명의 커스터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플러시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은 오늘 설명드렸던 4가지 라이프 사이클 중에 이 비영속 상태, 그 다음에 영속 상태까지 봤으니까요. 리무브 상태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디태치드 된 상태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제가 ID 0005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사람을 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퍼시스트 됐을 때 만약에 커스터머 자, found customer 해서 찾습니다. 자, entity manager find에서 커스터머를 찾는데 그 찾는 커스터머의 아이디가 ID 방금 만들었던 0005를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커스터머 객체를 만들어서 비영속 상태인 커스터머 객체를 ID 0005를 갖는 이 비영속 객체를 퍼시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속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find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find에서 ID 0005를 갖고 있는 이 객체는 지금 persistent context에 어디에 있나요? 1차 캐시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find를 불러도 select 메소드가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스터머 객체는 ID 0005를 갖는 이 커스터머 객체는 영속 상태로 persistent context에 의해서 관리되어 있고 1차 캐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select 없이도 바로 꺼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 커스터머 객체의 데이터를 찍어주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 제가 found customer의 toString을 호출하면 자 실행을 했을 때 보면 insert는 나가죠. insert는 나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select는 없죠. select 없이 어떻게 돼요? 해당 잠시만요. 여기 커스터머 객체의 내용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insert가 나중에 올라오는 이유는 커밋 될 때 인서트 구문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스터머에 대한 이 정보를 찍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읽어왔기 때문에 인서트 이전에 나오는 거죠. 인서트 이전에 이렇게 커스터머 객체가 있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이 영속 객체가 아닌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셀렉트 구문이 나갔겠죠. 셀렉트 구문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 해당 객체, 지금 ID 0005에 대한 객체를 이 영속으로 등록을 했다가 자, 디태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디태치해서 준 영속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커스터머를.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땐 어떻게 돼요? 자, 셀렉트가 나가게 되죠. 셀렉트가 나가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 ID 0005를 셀렉트해서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 이전 코드에서 ID 0005의 객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스터머 객체를 영속 상태로 만들었다가 디태치를 통해서 커스터머 객체를 준 영속 상태로 만든 거죠. 이걸 디태치드 상태라고 합니다. 비영속 상태, 영속 상태, 준 영속 상태를 이렇게 코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JPA를 이용해서 영속 객체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내부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고 그 영속 객체들을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2강에서는 이 JPA의 내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가 만든 자바 객체들을 이 영속 객체로 만들 때 이 매핑하는 방법, 저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의 세상과 객체의 세상은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매핑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어노테이션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속 관계의 표현이라든지 객체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다음 3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